네, 안녕하세요. 7단원 어떻게 봐야 할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목표 보시면 1번 말이을 이의 쓰임을 알고 계시죠?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의 짜임 중 수식관계를 안다. 이건 모르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수식관계를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중점적으로 초점을 두는 거에선 수식관계, 주술관계 별로 안 중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고사를 풀이하고 인물의 행동에 대해 비평하.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고사를 풀이하고 여러분들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비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대단원 두 번째 다양한 관점, 그러니까 5, 6, 7, 8 단원을 보고 우리가 수행평가를 볼 건데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의 관점이 나옵니다. 그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을 해서 수행평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수행평가 관련한 건 오프라인 때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번에 집중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항상 제가 영상을 준비해서 이번 단원의 느낌이 어떤지, 이번 단원의 핵심되는 주제가 뭔지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면은 좀 마음이 찡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안타까울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영상 보고 해보죠. 버리지 말자. 우리 뭘 버리지 말까요? 바람에 꽃잎이 흩날리던 어느 봄날, 그림처럼 앉아있는 녀석을 처음 만났습니다. 미동도 없이 한자리를 지키다가도 지나는 이의 작은 기척에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하는 녀석. 긴 세월, 언제나 같은 자리. 기약 없이 10년을 이어온 간절한 기다림. 10년이요? 그 가슴 저린 이야기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언제나 한 자리를 지키는 개가 있다는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어딘가에서 녀석을 만날 수가 있다는데, 근처라 그랬는데? 아파트 주변을 살펴보던 그때 저기 걔 아니야? 사거리의 한 귀퉁이, 정말 개 한 마리가 보인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얌전히 앉아있는 녀석. 눈을 잘 못 뜨는 무슨 것 같아요. 이유에서인지 예? 도통 움직이질 않고 그저 지나는 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다. 매일매일 여기 있어요. 아 그래요? 항상 여기 있어요? 네. 여기 떠나질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예, 떠나질 않아요. 예, 예. 늘 같은 자리, 바로 이곳을 지키고 있다는데, 지저분하게 엉켜있는 털, 기력이 없는 듯 어딘가 편치 않아 보이는 모습. 도대체 녀석은 이곳에 얼마나 있었던 걸까? 10년. 희한하네. 야 10년은? 2년 저희 3월 31일 날 이사 왔거든요. 그래요? 네, 그 전부터 있었대요. 10년 훨씬 넘었어요. 그래요? 네. 이거 보니까 계속 누가 오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와 대단하네요 저 자리. 변변한 바람막이조차 없는 이곳에서 무려 10년이나 누군가를 기다렸다 하니 놀랍기만 한데, 이때 지나는 아이를 보고 갑자기 일어선 녀석, 망설임 없이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아이의 얼굴을 확인이라도 하고 싶은 걸까? 애타는 눈빛으로 한참을 들이번거리지만 그만 아이를 놓치고 말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석!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아찔했던 순간, 하지만 녀석은 또 담담하게 그곳으로 돌아와 조금 전처럼 또 자리를 지킨다. 이 길고 긴 기다림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지. 어느덧 하늘이 물들어가고
어두운 밤이 찾아온 후에도 녀석은 변함없이 그곳에 있었다. 오가는 사람조차 뜸해진 시각에 덩그러니 홀로 남아 외로운 밤을 지키는 녀석.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밤이 깊도록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걸까? 헌데 녀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 걸까? 녀석이 도착한 곳은 아파트 한켠에 있는 화단 앞. 그곳엔 개집이 있었는데 분명 누군가 만들어준 보금자리. 그렇다면 혹시 주인이 있는 개는 아닐지. 다음 날 아침,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어김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녀석. 또 그렇게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는데 녀석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없을지 탐문에 들어갔다. 그리고 녀석의 진짜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백이동에 한동안 살았다는 분이 계셨는데 녀석도 한때는 주인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던 개였다는 것. 그래 이사 가면서 얘를 놔두고 갔다 하대요. 뭐 그가 이제 키우려고 하기 좀 그런가 봐 형편이. 어느 날 갑작스레 떠나갔다는 주인. 영문도 모른 채 홀로 남겨진 녀석은 한 발자국도 떠나지 못하고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린 강아지는 힘없고 나이든 지금의 모습이 됐다. 하지만 주인과 함께했던 마지막 순간 그 길목에서 녀석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 그 기약 없는 기다림에 10년이 흘렀다. 세월이 그만큼 흘러도 얘가 무슨 난 생각하는 점이 있는가 봐요. 뭐 관심 딱 있는 이 얼굴 해가지고 요래가 있을 적에 그때는 보면은 이상하게 옛날에 제가 살았는 그 주인을 생각하는가도 싶고 어느 때는. 아, 그래요? 예. 그 간절한 기다림에 마음이 아파 녀석을 챙겨주기 시작했다는 주민들. 하지만 먹을 것을 챙겨주려 해도 녀석은 그저 간신히 목만 축일 뿐이다. 지나가는 이들을 놓칠까 싶어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질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사탕 깨지면 얼마나 잘 먹는 보다 못해 사탕을 꺼내 으깨기 시작하는 아주머니. 이빨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깨마 이거 잘 먹거든. 할머니지. 이제 할머니라. 녀석도 배가 고팠는지 사탕을 좀 먹는가 싶더니 이내 고개를 돌리고 또다시 길목에 앉아버린 녀석. 나지막한 발소리에도 벌떡 일어나 확인을 하고는 또 힘없이 주저앉는다. 안쓰러운 녀석을 어떻게든 걷어주고도 싶었지만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도 쉽게 곁을 내주진 않는다는데 왜 그럴까요? 아무리 불러도 반갑다고 꼬리만 흔들 뿐 결코 자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다. 누가 아무리 이렇게 친한 사람이 와도 복실아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가면은 저 백이동 너머만 쓰면은 탁 되돌아가요. 더 안 가요. 이거 이쁘라. 고된 거리 생활에 얼마나 지칠까 싶어 집으로 데려가려 해도 자신이 앉아있던 길목과 멀어지면 극도로 불안해한다는 녀석. 놓아달라 낑낑대더니 바로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금세 입구까지 온 녀석. 그렇게 문 밖을 바라만 보고 섰다. 문을 열어주자 재빠르게 밖으로 나가더니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순간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향한 곳은 어쩌면 녀석에게 가장 소중한 장소, 바로 사거리 한복판 그 자리였다. 처음에 주인이 놓고 간 그 자리. 예. 인적이 드문 밤이 찾아오고 종일 사람들을 살피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녀석. 어둠 속에서 허겁지겁 먹어대는 모습이 그저 안쓰럽기만 하다. 최소한만 자고 최소한만 먹고. 예. 10년을 이어온 힘겨운 기다림을 이제 그만 끝낼 수는 없는 것. 눈을 감은
그리운 날의 기억 한 번씩 보면 있잖아요. 눈 주변에 물이 있어요. 아, 눈물 흘리는 것 같아? 네. 빨리 오면 좋겠죠. 누가? 주인이요. 사진. 어린아이들도 저런 마음을 갖는데. 눈이 시린 건지 점점 더 사람들을 바라보기조차 힘들어 보이는 녀석.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10년의 그럼요. 기다림 그리고 또 한 번의 힘겨운 봄이 지나고 있었다. 없는데? 다음 날 늘 있던 자리에 녀석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아, 집에. 어? 집에 있어. 날이 저물기까지는 집에 들어가지 않던 녀석인데 잔뜩 웅크린 채 힘없이 앉아있다. 고된 거리 생활, 거기다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 이대로 두기에는 녀석의 상태가 걱정스럽기만 한데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병원에 데려가 보기로 했다.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온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품에 안아 옮겨보는데 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그저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럽기만 할 녀석. 조금이라도 안심시켜볼까 싶어 녀석이 좋아하는 사탕을 넣어주신다. 야, 엄마. 잘 갖고 왔네. 주인분들이 진짜 정이 많으세요. 네. 그렇게 주민들의 배움을 받으며 지친 몸으로 10년 동안 지키던 그 자리를 벗어나는 녀석.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며 몸이 많이 상한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한데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다. 과연 상태는 어떨까? 확실히 전체적인 건강 상태는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건강합니다. 하지만 노화에 따른 노안성 백내장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실이가 주인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사실 이제는 조금 먼 거리에서의 사람들의 구별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흐릿한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을 녀석. 흐려지는 눈으로 사람들을 확인하느라 얼마나 힘에 겨웠을까. 눈은 사람 볼 수도 없고 주인은 또 얼굴을 첫째 모르잖아요. 얼굴을 봐야만 야가 알 텐데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주인 찾아온다 한들 주인이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눈도 성차는 녀석. 이제는 억지로라도 편한 곳으로 보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복실이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갑자기 환경을 바꿨을 때 오히려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더 건강에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정감을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녀석을 입양 보내는 대신 조금이라도 편히 지내도록 주민들은 집 주위 정돈에 나섰다. 한결 깨끗해진 모습. 헌데 녀석 집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돌아 나온다. 그러더니 역시나 10년 동안 지켜온 그곳 그 자리로 가 자리를 잡는데 10년째 한자리에서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개가 있습니다. 녀석의 눈은 조금씩 흐려져 가지만 언젠가 그리운 주인이 이름을 부르며 나타날 그날을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죠? 이 복실이었죠? 저 늙은 복실이가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친구 봤을 때는 야 그래도 저 늙어가지고 저 자리 계속 지키고 있는 게 이제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럽다 그런 사람도 있겠고 아유 저런 안타깝지만 그래도 좀 새로운 집도 좀 찾아가고 해가지고 좀 더 편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에휴 바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불쌍하다 우리 집에 데려서 키우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원래 이제 주인 이제 버리고 간 거잖아요. 그 주인에 대해서 이제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복실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사자 복실이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복실이가 왜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지 저 한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똑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르게 생각하는 감정, 생각에 대한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고 또 화도 나고 어떤 면에서도 믿음직스럽고 되게 충성스러워 보이는 이런 이제 복실이 같은 이야기가 이제 우리 고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어유 바보 같네 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와 되게 올곧고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 고전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 7단원에 나오는 성어랑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 42페이지 위에 이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그 네 글자 사자성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메인이거든요.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세 줄의 원문을 의 내용을 축약을 하면은 위에 있는 이제 사자성어 요게 되는 겁니다. 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음을 읽어보면 미생지신. 근데 요 미생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자 자체는 꼬리 미에 나다 태어나다 할 때 생인데 그냥 여기서는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해석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미생의 이거 제가 위에 해석 순서를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3이고 이게 4입니다. 그냥 이거 합쳐서 1, 두 개 합쳐서 해석을 해보면 미생의 믿음 실대입니다. 이건 안 했네. 여기서 지 나오면 1번 뭐라고 했죠? 뭐뭐의 아니면 그것이라고 했죠. 근데 마지막이 아니고 뭐 앞에도 아니고 중간에 있으면 뭐뭐의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미생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고사성어 제가 말씀드렸죠. 고사성어 성어인데 옛날 이야기가 있는 성어를 고사성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고사성어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어들이 이 한자 자체만 해석을 하면은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이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에 추각형으로 해서 딱 네 글자를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글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5글자일 수도 있고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만으로만 보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안 되죠. 미생의 믿음인데 미생이 누군지도 모르고 미생의 믿음? 신뢰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고사성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고사가 숨어져 있다는 건데요. 그 내용이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이 아니고 아래에 있는 내용에 있습니다. 세 줄짜리인데요. 제가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펜을 좀 얇게 해볼까요? 자, 일단 음부터 읽어보면 아래 이제 여자 기여 량하 이나 이걸 왜 아래라고 했죠 제가? 이게 이나인데 여자 불례하고 그리고 수지 불거하니 포주 이사라 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 기여 량하 이나 여자 불례하고 수지 불과하니 포주 이사라. 원문은 이제 사기라는 책에서 나왔는데요. 사기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아마 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국 한나라의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지은 역사서인데요.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관련된 설화가 되게 많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쓴 역사서지만 중국 역대 가장 인정받는 책이기도 합니다.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고 워낙 박식한 사람이었기도 하고 스토리도 흥미진진한 인물이기 때문에 되게 유명한데요. 이제 이 사기를 따와서 우리나라식대로 이제 지은 게 그 누구죠? 저기 그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죠. 우리나라식대로의 사기가 삼국사기고 그리고 중국의 역사를 쓴 게 사기입니다. 그래서 사기에 나왔던 어떤 내용, 인물에 관한 얘기인데요.
일단 모르는 글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불어 여자는 지난 시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더불어 여자라는 것은 같이, 함께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함께. 자, 여자 모르는 사람 없죠? 자, 기약하다, 우리가 약속하다라고도 하지만 옛날 사람은 기약하다라고 해서 약속을 얘기를 했습니다. 기약은 약속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조사오는 뭐라고 했죠? 뜻이? 그렇죠. 문장 중간에서 뭐뭐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기 한강 같은데 크고 긴 그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기차도 이렇게 막 물 위로 다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교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양입니다. 다리라는 소리예요. 다리, 큰 다리. 그리고 아래하. 그리고 이제 이 레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가다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죠. 바로 그 오다라는 뜻의 레입니다. 가다라는 뜻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뭐죠? 그렇지, 이거 그리고 물론 가다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혹은 갈 왕자를 많이 씁니다. 갈왕. 그래서 왕래. 거는 아닌 것 같네요. 왕래. 그래서 가다 오다.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제가 해석 순서는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일단 1차 해석으로 직역으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여자. 그냥 그대로 해볼게요. 여자 사람과 더불어 함께 더불어. 그렇죠. 4번 다리. 5번 아래. 6번에서 기약 이나니까 기약 플러스 이나는 뭐 횟수나 아니면 기약 하나, 횟수나가 낫겠네요. 자, 그리고 요거까지만 같이 해볼게요. 여자 사람은 9번 10번 그렇지. 오지 아니했다. 하고니까 아니 플러스 하고니까 아니 안 왔고. 이렇게 해도 의미가 거의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한번 우리식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자 사람 그냥 여자 혹은 여인과 더불어서 했다라는 거는 그냥 여자와 라고 하면 되겠죠. 여인과 여자와 다리 아래에서 기약했다라는 거잖아요. 기약했어. 다리 아래에서 약속할 게 뭐가 있어? 그렇죠? 미트죠. 만나기로 약속했겠죠. 뭐 거기 아래서 뭐 대결을 하진 않았겠죠. 야, 맞짱 뜰 테니까 우리 다리 아래로 따라 뭐 이런지는 않았겠죠. 여자와 더불어서 다리 아래에서 말씀 안 듣는데 미생은 남자입니다. 미생은 남자. 어떤 사람이랑 요즘 식대로 하면 이제 썸녀랑 다리 아래서 왜 다리 아래에서 만나겠어요? 옛날에는 이제 지금처럼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연애하고 만나고 이러는 거를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몰래 만나려고 다리 아래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죠? 슬프죠? 그렇죠? 여자는 불래 오지 않았다는 건 안 왔고. 그렇죠? 엄청 슬픈 얘기입니다. 썸녀랑 이제 야 우리 저기 다리 아래에서 밤에 만나자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안 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엄청 슬픈데 아래는 더 슬픕니다.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수지불거하니 포주 이사라. 수지불거하니 포주 이사라. 해석 순서대로 해보기 전에 모르는 글자를 보면 물수 알죠? 이르다라는 건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르다라는 거는 어떤 것을 이렇게 고발하다가 아니고 어디 도달하다입니다. 도달하다. 그쵸? 도달하다. 갈 거 금방 했지. 그 다음에 포주.
잡다. 우리가 그 뭐죠? 껴안는 거 허그를 포옹이라고 하잖아요. 껴안을 옹에다가 잡을 포 해가지고 껴안아서 잡는 게 포옹입니다. 그래서 잡을 포. 그리고 주, 기둥주.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기둥입니다. 기둥. 어떤 다리가 있으면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받치는 이 아이들을 기둥주, 나무로 만든 거니까 주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얼이는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냥 띄어쓰기나 그리고 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죽을 사. 그래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차 해석은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죠. 해볼까요? 물이 이르러 가지 4번. 아니 플러스 한이니까 아니 한이야 해도 되겠죠? 자, 기둥을 잡아 죽을라니까 죽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러면은 또 해석이 되긴 하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국어를 잘하니까. 잠깐 지우개로 잠깐 지우고 해볼게요. 물이 이르렀다는 게 약간 좀 어려운데 아까 전에 그 미생이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한 곳이 어디라고 했죠? 다리 아래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이 42페이지 교과서를 보시면 그림에 다리 아래 있긴 한데 그 미생이 여자 생각을 하면서 비가 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치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비가 많이 오면 금방 불어버려요. 그래서 강물이었을 거니까 당연히 바다에 다리를 넣을 기술은 없었겠죠. 강물이니까 물이 금방 불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이르른다는 건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미생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이 처음엔 이렇게 있는데 비가 막 쏟아져. 엄청 많이 오면 물이 이렇게 올라서 어디, 그치, 위로 이제 계속 이렇게 수면이 상승했다는 거죠. 물이 이르렀다는 거는 물이 넘쳐 혹은 계속 와서 오는데 불거 가지 않았으니, 그렇죠. 물이 넘치는데 가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약속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슬픈 결말이 있습니다. 기둥을, 그러니까 떠내려는 가지 않으려고 기둥을 꽉 이렇게 붙잡고 있었겠죠. 꽉 붙잡고 있었으나 잡고 죽었습니다. 그대로. 왜? 떠내려가기 싫으니까 기둥을 잡고 있지만 기다려야 되니까 여기서 뭐 익사했다는 소리겠죠.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미생의 믿음, 신뢰라는 겁니다. 미생이 이제 이거를 좀 더 길게 해보면 미생이 여친과 혹은 썸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한 거죠? 이 믿음이라는 건 이제 목숨을 바쳤다, 버렸다, 둘 다 되겠죠. 바치다 혹은 버리다. 그러니까 바치다라고 하면 좋은 의미가 더 이제 긍정적인 의미일 거고, 이제 버리다라는 건 부정적일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미생지신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썸남이랑 약속을 했는데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어. 근데 비가 많이 와. 범람을 해. 근데 얘가 올 거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지키고 있어야 돼. 근데 막 물이 넘쳐요. 근데 막 어퍼 하고 있는데 아니야, 얘가 여기 올 거야. 나는 이 썸녀랑 끝까지 갈 거야.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땐 당연히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숨을 버린 사람, 부정적으로 이 멍청이, 저 융통성 없는 놈, 이제 이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몇천 년 전에 그 옛날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비슷한 내용이 43페이지
본문 더하기 아래쪽에 실려져 있습니다. 소진 그리고 장자인데요. 소진이라는 사람은 저 춘추 전국 시대에 소진 장자도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전국 시대. 소진이라는 사람은 그 춘추 전국 시대에 그 병법가, 그러니까 전략가였어요. 전략가, 군사,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로 치면 조금 더 전일 거예요. 아마 훨씬 더 전, 춘추 시대쯤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전략가였는데 이 사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왕, 그 나라의 제후, 임금들에게 이제 자기의 생각을 유세하고 전파하면서 내가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소진입니다. 장자라는 사람은 나중에도 아마 나오긴 할 건데, 우리가 유학이 있고, 그러니까 제자백가잖아요. 제자백가라는 춘추전국 시대 제자백가라는 틀 중에서 유학이라는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그렇지? 도학, 도교, 도가라고 하잖아요. 유가라고 하고 도가라고 하고 그리고 법가. 이제 이 세 개가 제일 컸잖아요. 바로 이 도학, 도교, 도가 구독 시간에 들어봤을 텐데, 여기에 대표되는 사람이 첫 번째 노자, 그 다음에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도학의 그러니까 유학으로 치면은 노자는 공자의 역할을 한 거고요. 장자는 맹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얘네들이 발전시킨 거예요. 장자는 이제 실제로 책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학과 관련된 책. 근데 이제 장자라는 사람의 스탠스는 어떠냐면, 기본 개념은 어떠냐면, 이 우리가 도학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이렇게, 제가 그림을 더럽게 죄송합니다. 그림을 엄청 잘 그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구름 같은 거 이렇게 띄고 이렇게 막 큰 지팡이 같은 거 짚고 하는 게 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구름 타고 다니는 그런 신선 같은 그런 이미지가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현학적이고 세속을 초월하고 그리고 지극히 의외로 또 현실적이에요. 근데 유가처럼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그리고 세속적이고 초월적이고 현학적인, 그러니까 이 유교의 사상을 듣다 보면 끄덕끄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장자 같은 경우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면서도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알쏭달쏭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장자라는 사람과 소진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뭐 직접 싸운 건 아니고요. 각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의견이 이제 대립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넣은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했던 사기라는 책이 되게 다양한 시대에 되게 다양한 인물들을 실어 넣습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에 역시나 이 소진이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사기 중에서 이제 소진열전이라는 건 공자열전도 있습니다. 소진열전이라는 건 소진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실어놓은 걸 소진열전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소진이 에피소드 중에서 연나라 왕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미생의 죽음을 보통 사람들은 장자처럼 생각을 하는데, 소진은 특히나 좀 특별하게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신의를 지킨 것의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이 미생이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때 시대에도 미생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오르내렸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장자처럼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소진 같은 경우는 반대로 굉장히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신의를 지킨 예를 들어서 굉장히 미생을 높게 평가했어요. 물론 이제 이 배경에는 그 신뢰에 관한 어떤 설득을 하기 위해서, 연나라 왕에게 신뢰에 관한 설득을 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였지만, 그래서 소진도 역시나 미생처럼 어리석을진 모르겠지만 왕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는 것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장자는 미생같이 쓸데없는 명분에 빠져서 소중한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 증정한 삶의 길을 모르는 사람이며 미련할 정도로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한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렇죠? 목숨은 소중한 것인데, 목숨이 코인은 아니잖아. 그렇지?
코인은 아니잖아. 뭐 동전 넣으면 다시 살아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융통성이 없고 고식한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고사성어라도 하나의 뜻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 미생 이야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제한이 된 이야기지만 또 다른 우리 현실 세계의 이야기들은 이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 방면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의 이야기도 내 시선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차이를 존중하고 다름을 이해해주는 화이부동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지우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하나의 이야기를 되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중은 온라인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영상을 제가 찍을 당시에는 이제 온라인 계약에서 오프라인 계약을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영상 찍을 때도 그렇고 이번 영상을 찍을 때도 그렇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도중에 계속 회의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오프라인 계약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다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학생 중에서도 오프라인 계약을 찬성하는 쪽이 있고 하지 말자는 쪽이 있습니다. 그렇죠? 2번 학부모. 여러분들 같은 귀한 자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도 가야 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게 가야겠다는 건 집에 있으면 심심해. 그리고 온라인 계약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싫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가지 말라 그러면 건강이 최고야. 그렇지? 목숨은 코인이 아니야. 그렇지? 한번 뭐 걸리면 이거는 뭐 이게 지금 완치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학부모는 뭐 마찬가지죠. 이게 학부모 오프라인 계약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평가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본인도 이제 맞벌이가 많은데 보육이 불가하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도 회사를 가야 되는데 애들은 집에 혼자 있고 너무 위험하다는 거지. 싫다는 분도 당연히 이제 건강이나 이런 것들 있겠죠.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교사들도 찬성 반대가 나눠집니다. 오프라인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또 해야 한다와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대부분 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편향된 시선일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위치에서는 평가를 해야 돼요. 왜? 이게 법입니다. 법을 지금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사 입장에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평가를 어떻게 해? 온라인으로 해? 온라인으로 하면 좋죠. 근데 온라인을 하지 말래요. 규정상 온라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는 무조건 대면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도 대면으로 봐야 됩니다.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들을 학교로 오라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시험 볼 때는 오나? 그러는 건 또 어렵죠. 왜? 시험 볼 때만 올리면 어쨌든 연습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동무선 어떻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실제로 계약을 하긴 했지만 거의 수업은 온라인이고 대면으로는 평가만 하는 거예요. 평가랑 시험.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건강이나 관리,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있는데 막 맨날 바뀌고 막 이상해.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계약과 온라인 계약을 병행한다든지, 그리고 요즘 얘 좀 진짜 많이 나오는 블렌디드 섞어가지고 하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야?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소진 이야기처럼
소진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답은 없고, 장자가 얘기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소진이 얘기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분은 밥을 먹고 와서 마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